미국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가총액 3천억 달러를 자랑하는 미국의 한 기업이 검은 액체 한 방울 때문에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기업은 무려 100년 넘게 시장을 지배해왔던 절대 강자로 알려져 더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기업을 흔든 검은 액체를 바로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인데요. 미국 현지의 각종 언론과 SNS에서는 한국에서 만든 이 검은 액체를 당장 들여오지 않고 뭐하냐는 비난 섞인 조롱까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검은 액체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쩌다가 이런 액체를 만들어낸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릭 하퍼라고 합니다. 지금은 뉴욕 펩시 본사에서 글로벌 마케팅 부사장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오랜 시간 펩시와 함께 해왔네요. 수십 년 동안 이 회사에 몸담으면서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경험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워낙 많이 겪다 보니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죠. 그런데 얼마 전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던 예측 불허의 사건을 겪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파란만장한 경험이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바로 그 사건의 모든 과정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이 과정을 말씀드리려면 제가 펩시와 어쩌다가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려야겠네요. 펩시와의 인연은 1980년대 초 제가 뉴욕 근교의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학교 매점 구석에 놓여있던 펩시 자판기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그 시절 코카콜라보다 펩시가 훨씬 더 달콤하고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톡 쏘는 탄산과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 그 청량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때부터였을까요? 나중에 꼭 펩시 회사에 들어가서 일해봐야지. 어린 마음에 막연한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등학생이 되면서 그런 꿈은 학업에 묻혀 잠시 잊혀졌지만 대학 시절 다시금 펩시에 대한 열망이 되살아났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고 간절히 소망했죠. 운이 좋았던 걸까요? 80년대 후반 마침내 펩시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영업사원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영업 현장을 누비며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마케팅, 신제품 전략 등 다양한 부서를 거치면서 펩시라는 거대한 조직을 속속들이 경험했죠. 솔직히 펩시에 몸담고 있으면 숙명처럼 따라붙는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코카콜라라는 거대한 산맥을 넘어설 수 있을까? 100년 넘게 이어진 질긴 라이벌 구도, 그 벽은 정말이지 높고 견고했습니다. 단숨에 판도를 뒤집는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저 역시 마음 한편으로는 늘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코카콜라가 깜짝 놀랄 만큼 혁신적인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짜릿한 상상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2010년대 후반, 전 세계적으로 제로 콜라 시장이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맛은 그대로 유지하되 칼로리와 설탕 함유량은 최소화한 제품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펩시와 코카콜라, 두 거대 기업 모두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무설탕, 저칼로리 제품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공감미료 특유의 씁쓸한 뒷맛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였습니다. 코카콜라 제로가 야심차게 출시되면서 초반에는 엄청난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뒷맛이 아쉽다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펩시 역시 마찬가지였죠. 인공감미료의 찝찝한 뒷맛을 완벽하게 잡아내지 못해 고심했습니다. 제가 속한 팀에서도 매일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죠. 어떻게든 이 뒷맛만 깔끔하게 해결한다면 제로 콜라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답답한 상태가 계속되던 어느 날 한 장의 보고서가 제 눈길을 강렬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지사에서 독자 개발한 펩시 제로 라임 폭발적인 시장 반응. 처음에는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 소비자 입맛에 맞춰서 맛을 살짝 변형한 제품이 좀 잘 팔리나 보군 하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보고 내용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커져갔습니다. 코카콜라 제로를 이미 넘어섰다. 심지어 펩시 제로 라임이 일반 콜라 시장까지 위협하고 있다.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라임향 덕분에 인공감미료 뒷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호평이 대세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내용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게 정말 사실일까? 과장된 건 아닐까? 의심부터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이 놀라운 제품이 미국 본사 주도로 기획된 것이 아니라 한국 파트너사인 롯데칠성이 자체적으로 레시피를 개발해서 본사에는 형식적인 승인만 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미국 본사는 이 펩시 제로 라임이 얼마나 대단한 제품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한국 시장에서만 조용히 판매되고 있었다는 말인 건가? 저는 점점 더 깊은 궁금증에 빠져들었습니다. 만약 이 보고서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펩시 제로 라임은 미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아니 어쩌면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저와 달리 미국 본사 쪽의 반응은 예상외로 시큰둥했습니다. 한국에서 조금 잘 팔린다고 해서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도 성공할 거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괜히 성급하게 공장 설비와 생산 인프라를 바꿨다가 실패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건데? 비판과 걱정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컸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엄청난 기회가 왔을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다들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걸까?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본사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오가는 사이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한국에서 만든 펩시 제로 라임이라는 게 엄청나게 맛있다더라. 왜 우리는 마셔볼 수 없는 거지? 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심지어 일부 소비자들은 직접 라임 주스를 짜 넣어서 이 정도면 한국에서 판매되는 펩시 제로 라임 맛과 비슷하려나? 황당한 실험을 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펩시 본사는 뭘 하고 있는 거냐? 미국 소비자들을 무시하는 거냐? 펩시 제로 라임. 당장 미국에도 출시하라. 조롱 섞인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상황을 방치하면 펩시 브랜드 전체 이미지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결국 회사 내부에서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펩시가 엄연히 미국 브랜드인데 정작 본토에는 없는 제품이 한국에서만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다니 이게 말이 돼? 걱정 반, 호기심 반, 펩시 제로 라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회사 내부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이 펩시 제로 라임이 정말로 그렇게 잘 팔리는 건지, 혹시 미국을 포함한 다른 외국 시장에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알아볼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막중한 임무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30년 넘게 북미, 유럽 시장만을 주로 담당해왔던 저에게 아시아 시장, 그것도 낯선 한국으로 출장을 가라는 것은 솔직히 꽤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시아 문화권은 거의 경험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좀 겁도 났습니다. 하지만 상부에서는 에릭, 자네 말고는 적임자가 없어. 자네가 직접 현장 보고서를 제대로 써와야 완고한 본사 임원들도 비로소 납득할 거야. 라는 식으로 강하게 권유했습니다.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회사 일보다 저를 더 깊이 짓눌렀던 고민은 바로 가정 문제였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대학 졸업 후 몇 달째 취업에 실패하면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거든요. 아들은 매일같이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점점 더 우울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또다시 회사 일에만 매달려야 했으니 아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빠는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이지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어. 아빠는 회사가 가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아들은 저에게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아내 역시 차갑게 나를 세웠습니다. 지금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지고 있는 중인데 또 해외 출장을 간다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회사 핑계만 댈 거예요. 당신 눈에는 회사 일밖에 안 보여요. 아내의 날카로운 질책에 저도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아내 말이 맞아.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회사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 깊은 회의감에 휩싸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더군요. 펩시 본사에서는 지금 당장 한국으로 떠나지 않으면 경쟁사인 코카콜라가 라임맛 콜라를 먼저 시장에 내놓을지도 모른다며 끊임없이 저를 닥달해 댔습니다. 결국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출국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왠지 모를 죄책감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에 가는 길이 그토록 무겁고 힘겨울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 특유의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입국 수속 절차가 정말 순식간에 끝났고 공항 곳곳에 영어 안내 표지판도 잘 되어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더군요. 게이트를 나서자 롯데칠성 담당자분이 환한 미소로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에릭 부사장님, 먼 길 오시느라 정말 힘드셨죠? 저희가 지난 2년간 펩시, 제로 라임에 대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차에 타시는 동안 편안하게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담당자분이 건네준 서류 뭉치는 상상 이상으로 방대했습니다. 차 안에서 자료들을 하나씩 훑어보니 펩시 제로 라임의 폭발적인 매출 그래프,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칭찬 일색의 소비자 후기, 해외 구매 대행 현황, SNS 반응 분석 자료 등 정말이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롯데칠성 측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롯데칠성 측에서 준비해준 자료들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대체 이건 어떻게 된 일이지? 펩시콜라는 분명 미국에서 만든 브랜드인데 미국도 아닌 한국에서 만든 펩시콜라가 그 콧대 높은 코카콜라를 완전히 눌러버렸다고? 그것도 제로 콜라 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콜라 매출까지 넘보는 수준이라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당황한 기색을 눈치챘는지 옆에 앉아있던 롯데칠성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제로 콜라 특유의 인공 감미료 뒷맛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펩시 제로 라임은 라임 향이 그 찝찝한 뒷맛을 완벽하게 잡아주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게다가 라임 특유의 상큼함이 더해져서 경쟁사 제품인 코카콜라 제로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산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새로운 맛과 독특한 경험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서 펩시 제로 라임의 상큼한 라임 향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K-팝 아이돌을 활용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고요. 담당자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이 펩시 제로 라임을 미국 시장에 그대로 들여간다면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까? 성공 가능성은 충분해 보였지만 정작 완고한 미국 본사 임원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또다시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음 날 롯데칠성 본사에서 만난 임원들은 한결같이 자신감과 여유가 넘쳐 보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이 한국에서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으니 미국 본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지 않을까요? 제 질문에 롯데칠성 임원들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야 언제든 펩시 제로 라임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미국 쪽의 복잡한 내부 절차와 최종 결정이 필요한 문제라서 저희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롯데칠성 측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저는 곧장 미국 본사의 한국 시장 조사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본사 임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아직 섣부른 판단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괜히 성급하게 미국 시장에 펩시 제로 라임을 출시했다가 실패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건가? 라는 신중론과 이미 한국 시장에서 펩시 제로 라임의 성공 가능성이 입증되었으니 경쟁사인 코카콜라가 라임맛 콜라를 뒤늦게 출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회를 잡고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라는 적극적인 공세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저는 당연히 후자, 즉 적극적인 공세론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코카콜라의 후발주자, 2인자 신세를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몰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 소비자들의 불만은 시간이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왜 펩시 제로 라임은 한국에만 있는 거지? 미국 소비자들은 차별받는 건가? 도대체 펩시 본사는 뭘 하고 있는 거야? 펩시 제로 라임을 미국에도 당장 출시하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펩시 제로 라임에 대한 불만과 항해, 그리고 펩시 본사에 대한 조롱 섞인 댓글로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 취업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면서 당신은 회사 얘기밖에 안 해요? 도대체 가족에게는 언제쯤 신경 쓸 거예요? 아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를 원망했습니다. 저도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정작 아내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중에 미국에 돌아가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해보자. 사실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제 입장에선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더라고요. 회사 내부에서 우왕좌왕하며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 하필 이 타이밍에 경쟁사인 코카콜라가 움직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코카콜라 홍보팀에서 우리는 현재 다양한 맛의 콜라 제품 출시를 실험 중이며 와인맛 콜라도 그중 하나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미국 언론을 통해 은근슬쩍 흘린 것이죠. 코카콜라의 교묘한 언론 플레이에 그제야 펩시 본사 임원들은 뒤늦게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본사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펩시 제로 라임을 미국 시장에 시범적으로라도 유통해야 해요. 만약 코카콜라가 라임맛 콜라를 우리보다 먼저 정식으로 출시해버리면 펩시 제로 라임의 미국 시장 성공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그대로 끝장나는 거예요. 저는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완고한 임원들은 현실성 없는 반박만 되풀이했습니다. 갑자기 생산 설비는 어떻게 할 거고 FDA 승인은 또 어떻게 받을 것이며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은 누가 책임질 건가. 답답하고 짜증스러웠지만 저는 마지막 수단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 미국 시장 출시를 제가 반드시 성공시켜 보이겠습니다. 결국 CEO가 절충안을 냈습니다. 좋습니다. 대규모 정식 생산 전에 우선 소규모라도 들여와서 시장 반응을 보시죠. 한국에서 이미 만든 완제품을 항공화물로 급히 보내받으면 어떨까요? 문제는 콜라를 비행기로 실어 나르는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이었어요. 일부 임원은 비행기로 운송해봤자 돈은 돈대로 깨지고 코카콜라가 굳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며 반대했죠. 하지만 저는 지금은 비용이 아니라 시간 문제라며 코카콜라가 조금이라도 빨리 라임 맛을 내놓으면 우리 기회는 날아간다고 버텼습니다. 마침 롯데칠성에서 항공 화물 경험이 있으니 통관 등 절차도 지원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더군요. 그렇게 결국 항공 운송 작전이 결정됐습니다. 한국 공장은 2, 3주 만에 추가 물량을 뽑아 비행기에 실었고 저는 미국 귀국 후 세관 통관부터 편의점 계약과 온라인 몰 입점까지 쉼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수면 부족이 극심해졌고 불안과 초조가 교차했죠. 과연 미국에서도 한국만큼 반응이 올까? 그런데 판매가 시작된 지 몇 시간 만에 품절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SNS에는 이제 코카콜라 제로를 쳐다도 안 보겠다는 식의 후기가 넘쳐났죠.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펑펑 울 뻔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언론은 재고도 없이 한정판 팔고 도망치나. 소비자만 낚은 셈이다라며 물어뜯고 거기에 더해 왜 추가 물량은 없냐는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저는 다시 본사에 더 들여와야 한다고 절박하게 호소했고 이번에는 뉴욕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 더 많은 물량 공급을 요구했어요. 임원들도 이쯤 되자 정식 생산 라인을 생각해봐야겠다며 말이 바뀌더라고요. 그때 타이밍 좋게 코카콜라 라임 출시가 내부 사정으로 늦어졌다는 풍문이 들리면서 저희는 더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됐죠. 하지만 이번엔 투자자들이 문제였습니다. 항공 운송 비용이 말도 안 되게 높다며 장기적으로 이익이 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반기를 든 거죠. CEO도 미국 전역에 깔려면 설비와 FDA 승인, 그리고 물류 구축이 필요한데 그 사이 코카콜라가 라임을 내놓으면 어떡하냐며 재차 묻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도 이미 성공했고 미국 시범 판매에서 증명됐으니 우리가 조금만 더 서둘러 인프라를 갖추면 코카콜라에 앞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반신반의하는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하필 그때 가족 문제도 다시 터졌어요. 아들이 또 면접에서 탈락했고 아내가 제게 회사만 신경 쓰면서 아들이 힘들 때 옆에 있어 준 적 있느냐며 취업 실패하는 것도 당신 탓이라며 화풀이를 하더군요. 저도 참다 못해 폭발하고 말았고 결국 엄청난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제게 그렇게 회사만 중요하면 자기는 더 이상 말 안 할 테니 마음대로 하라며 방문을 꽝 닫았죠. 세상이 저한테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런 정신없는 상태가 며칠 더 이어지다가 마침내 저는 펩시 라임 장기 투자를 결정할 최종 발표회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었죠. 여기서 투자자들이 수락을 해야 본격 미국 전역 출시가 가능해지니까요. 밤낮 없이 준비한 자료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얼굴이 얼마나 초췌했을지 상상이 안 되네요.
투자자 여러분 이미 시범 판매에서 보셨듯이 펩시 제로 라임은 미국 소비자들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항공 운송으로 인한 비용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상 운송과 육상 물류 확충으로 낮출 수 있고 설비 투자만 제때 이루어지면 코카콜라보다 먼저 라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설명하자 어떤 투자자는 그럼 코카콜라가 지금 라임 출시를 서두른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면 어쩌냐고 묻더군요. 저는 가능성은 있으나 최근 얻은 정보로는 코카콜라가 아직 일정조차 못 잡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임원이 허둥대며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온 얼굴에 흥분이 가득했고 숨을 헐떡였죠. 큰일 났습니다. 코카콜라가 방금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는데 라임맛 출시를 발표하려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술렁였고 CEO도 낯빛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설마 여기서 코카콜라가 먼저 전격 출시를 선언하면 그럼 지금까지 쌓아올린 게 모조리 허사가 되는 거 아닌가? 머릿속이 하얗게 되더군요. 안 그래도 가정사로 멘탈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회사 미래까지 지금 기로에 서 있다니요. 그때 투자자 대표가 천천히 마이크를 잡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릭, 미안하지만 이 상태로는 바로 승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겠어요. 코카콜라가 라임을 정말로 발표한다면 지금까지의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늦진 않았는지, 비행기 운송 비용은 어떻게 감수할 건지 다양한 점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는 짧게 회의를 중단한 뒤 회의실의 사람들은 모조리 빠져나갔습니다. 일부는 휴대폰으로 기사를 찾는데 분주했고요. 저 혼자 휑한 회의실에 남아있으니 마음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걸까? 코카콜라가 먼저 치고 나가면 우리가 2주 만에 모아서 비행기로 실어 나른 그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가족하고 다투면서까지 여기 매달렸는데 그렇게 혼자서 괴로워하는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내였어요. 한숨부터 나왔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또 싸우면 안 되는데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 잠깐만 지금 정신이 없어서. 아내는 저보다 더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 TV 봤어요? 코카콜라가 라임 맛을 내놓을 거라는데 당신 괜찮아요. 이러고는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순간 왈칵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나도 방금 들었어. 진짜 이렇게 되면 우린 어떡하지? 나 여기까지 노력했는데 할 말을 못 이었다가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때 아내가 조용히 그러더군요. 근데 당신이 여기까지 온 건 그냥 운이나 우연이 아니잖아요. 조금 더 버텨봐요. 아들도 나도 사실 당신이 이걸 해내길 바라긴 해요. 코카콜라가 뭘 발표하든 당신이 해온 노력은 틀리지 않았다고 믿어.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요. 끝까지 해봐요. 그 순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내가 이토록 저를 응원해준다는 사실에 눈물이 고였죠. 고마워 정말. 나 포기 안 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전화를 끊고 저는 회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는 투자자들과 임원들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코카콜라 기자회견 속보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혼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 번 더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그래 코카콜라가 발표한다고 해도 아직 일정이 명확하진 않다. 우린 이미 시범 유통으로 반응을 봤으니 바로 추가 물량을 공격적으로 투입하면 될 수도 있잖아. 포기만 하지 않으면 길이 있겠지. 마침내 속보가 좀 더 자세히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보의 내용이 뭐였는 줄 아세요? 바로 코카콜라가 라임 콜라를 고려 중이며 내부 시제품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정식 출시까지는 구체적 계획조차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었죠. 임원들은 그제서야 숨을 돌리며 펩시가 더 빨리 움직이면 된다는 의견을 보이기 시작했고 투자자 대표들도 그러면 계획대로 진행하는 게 맞겠다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다시금 준비한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좋아요. 코카콜라가 이번에 라임 맛을 검토 중이라는데 우리 펩시가 이미 시범적으로 한국에서 만든 라임맛 콜라를 유통하며 소비자 반응을 선점했잖아요. 곧장 생산 라인을 확대하고 해상 운송으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한숨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발표가 끝나고 혼자서 녹초가 되어 있는데 CEO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이어지는 소식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에릭 투자자들과도 다시 얘기해봤는데 결론만 얘기해줄게요. 우리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펩시 제로 라임을 깔아봅시다. 코카콜라 쪽이 더디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맞죠. 에릭 당신이 해냈어요. 인생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바로 몇 분 전만 해도 다 틀어진 줄 알았는데 결국 코카콜라 발표가 생각보다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 우리에겐 호재로 작용해 최종적으로 투자 승인과 임원단의 합의를 얻은 거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얼떨결에 고개를 몇 번이나 숙였는지 몰라요. 그렇게 가슴이 쿵쾅대는 상태로 사무실을 나서는데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아들이 방금 면접에서 합격했다고 연락 왔어. 곧 출근인데 자기도 얼떨떨하대. 진심으로 고마워요.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회사도 살고 가족도 지켰구나 싶었거든요. 몇 주간 온갖 혼란과 절망을 맛봤는데 그 모든 게 순식간에 극적으로 해소되는 느낌이었죠. 사실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30년 넘게 꿈꿔왔던 것처럼 코카콜라가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잡아 펩시가 대역전극을 펼치는 그날이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에 매일매일 행복하네요. 그것도 한국 덕분에 말이죠. 그래서 그러는데 한국인 여러분들은 콜라와 엮여있는 추억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